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년 뒤 개항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신항의 배후 부지 조성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는 5만 톤급 2개 선석의 완공이 눈앞에 있지만 배후 부지 조성에 나서는 민간 투자가 없다며 국가재정 전환을 건의했습니다. 새만금 신항건설 현장을 방문한 강도영 해수부 장관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여름 익산 북부권 수해가 났을 때 위험이 높고 병목 현상도 심해 주민 민원이 빗발쳤던 남포교 재가설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관계기관들이 서로 협의되지 않아 국민권익위가 조정에 나서 마련된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금강유역 환경청이 남포교 재가설을, 익산시와 전북도가 접속도로 선형 개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군산 근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해망굴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합니다. 해망굴 입구에 뜬다리 부두와 군산 세관 부조 등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안쪽 바다에서 해파리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수온 상승으로 증가한 해파리떼를 제거하는 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해파리떼가 물고기 등 어족 자원의 씨를 말리고 있다며 제거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어제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30분 기준 시설물 피해 신고는 군산 4건과 익산 3건 등 모두 277건이 접수됐습니다. 피해는 지진으로 인해 화장실 타일과 유리창이 깨지거나 벽체에 금이 가고 문이 제대로 개방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주를 이뤘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 8시 26분 부안에서 첫 지진이 발생한 뒤로 여진은 모두 17차례가 발생했습니다. 부안 지진의 여진이 사흘 정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부안 지진의 규모가 4.8이라는 점을 참작하면 앞으로 사흘 정도는 여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지난 2015년 익산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최고 기록이었지만 이번에 새롭게 갱신했습니다. 한국지질연구원은 초동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멸 단층이나 유사한 방향으로 발달한 다른 단층에서 지진이 비롯됐을 것으로 보고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어제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피해가 속출하면서 전북자치도가 특별교부세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는 오늘 부안군 개화면 지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신속한 응급복구와 재난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새만금 신항이 2년 뒤 개항하면 반쪽 운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5만 톤급 2개 선석은 차질 없이 국비로 추진되고 있지만 민간 투자로 진행되는 배후 부지는 언제 조성될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전북자치도는 오늘 새만금 신항을 찾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민간 투자를 국비로 전환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오영숙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 5만 톤급 2개 선석에 맞춰 118만 2천 제곱미터 배후 부지에 대한 매립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50%의 공정률을 넘기면서 올해 말 매립이 끝나면 본격적인 기반시설 조성에 나설 예정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에 투자하기로 한 2차 전지 기업이 2년 뒤 본격 생산에 들어가면 물량을 쌓아놓는 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간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 배후 부지 조성이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 경기 침체의 수익성 담보를 기대할 수 없어 민간 투자자가 투자를 꺼리고 있습니다. 배후 부지가 지금 매립 중이고 거기가 이제 뇌물썰물이 교차하는 지역이라 들어오면 바다예요. 물이 빠져야 겨우 이제 가호 안 하고 매립지가 드러나는 그런 지역이라서 보면 업체들이 만약에 와서 봐도 좀 투자를 꺼리기. 전북도는 새만금 신항을 찾은 강도영 해수부 장관에게 민간 투자를 국가재정 투자로 전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연말 마무리되는 기본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에 포함시켜 예산 편성에 근거를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도영 장관도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습니다. 다만 용역이 끝난 후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재정 전환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만금 신항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은 물류의 역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인 어떤 향상 이런 것들 전체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부 입장에서는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다. 민자유치에 발목이 잡힌 새만금 신항.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국가재정 전환이 시급한 만큼 기재부 설득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 재공모 결과 한 곳만 제안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시민발전 주식회사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어제까지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시행자 재공모를 낸 결과 한 곳이 참여했습니다. 시민발전은 재공모에서 단독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계약법에 따라 추가적인 공모 없이 사업자 선정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또 새만금 개발청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달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요청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고위공직자 배우자가 한 차례 100만 원 이상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규정 미비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우회 청탁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북자치도당을 이끌어 나갈 신임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일부터 전북자치도당 위원장 후보자를 접수받습니다. 이어 중앙선관위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오는 19일부터 이틀 동안 투표를 거쳐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여름 익산 북부권이 수해를 입었을 때 범람 위험이 높고 병목 현상도 심해 남포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민원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요건에 부합되지 못해 재가설이 벽에 부딪혔는데 5개월에 걸친 국민권익위 조정을 통해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이제 난포교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급컵으로 위험했던 접속도로 선형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최정우 기자입니다. 지난 1980년에 만들어진 길이 150m의 익산 남포교. 성당포구와 용안습지를 가기 위해 이곳을 이용해야 하지만 폭이 3m에 불과해 병목 현상이 심합니다. 특히 삼북천 제반보다 낮아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때는 범람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남포교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금강 배수 연양 구간 정비 사업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다 안전등급 B등급으로 발목이 잡혔던 상황. 지난 2월 주변 13개 마을 주민 953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에 업무 조정 협의를 거쳐 해결책이 마련됐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고요. 주관에서 다 나와서 약속을 충분히 해주시고 잘 되리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업무 조정서 체결에는 용안면 수해대책위원회와 금강유역환경청, 전북자치도, 익산시가 참여했습니다. 이들 참여기관이 국민권익위의 최종 조정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은 남포교를 금강 배수연양 구간 정비사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재가설에 필요한 국비 투입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 남포교가 이제 그 재가설의 필요성은 어느 기관이나 그동안 이제 다 인정을 했던 바이고요. 작년에 그 홍수 피해 난 것도 보니까는 정말 그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전북자치도와 익산시는 남포교와 이어지는 접속도로를 개선하게 됩니다. 급커브를 없애 통행 안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라 협의 사항은 2025년까지 완료해야 해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현재 추산되는 사업비는 230억 원 이상입니다. 익산시에서는 앞으로도 이게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여러 기관들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포구가 다시 만들어지고 접속도로 선형도 개선되면 지역 주민들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천재 주변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웠던 상황들을 해결해 주신 관계기관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4년 만에 재가설되는 남포교. 새롭게 만들어져 개통되면 주민들의 통행 안전은 물론 교통 흐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에서 발생하는 영농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관련 조례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영농 폐기물 수거 지원 조례안이 익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가 영농 폐기물 발생량과 수거 처리 현황 등을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처리 예산 지원과 수거 보상금 지급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올해 영농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등 7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군산 차량 등록 사업소가 차량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최대 17%까지 내립니다. 차량 등록 사업소는 이달부터 필름식 보통 가격판과 페인트식 번호판을 각각 6,000원과 2,000원씩 내립니다. 대형 차량과 전기자동차, 이륜자동차의 번호판 가격은 기존과 같습니다. 생활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자가 늘면서 지난달 도내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고용률은 65.2%, 15세 이상 64세 이하 고용률은 69.5%로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014년 20%에서 2023년 31%로 11%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청년층 비중은 같은 기간 12.8%에서 10.8%로 2%포인트 줄었습니다. 군산 근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해망굴이 관광 명소로 재탄생합니다. 해망굴 입구에는 뜬다리 부두와 군산세관 부조 등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광장이 조성되는데요. 이에 따라 원도심 관광객의 해망동 유입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영묵 기자입니다. 해망동과 중앙로를 잇는 군산 해망굴. 지난 1926년 지어진 이후 일제의 곡물 스타일과 북한군의 지휘본부로 이용되는 등 군산 근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통로를 오가는 것 말고는 마땅히 볼거리가 없어 그동안 관광객의 발걸음이 뜸했습니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해 5억 원을 들여 해신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해망굴 명소화를 추진했습니다. 시는 해망굴 입구에 뜬다리 부두와 군산세관, 조선은행, 옛 말랭이 마을 등 군산의 과거가 담긴 스토리텔링 상징물과 부조 등을 설치했습니다. 또 광장을 조성해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해망굴 앞에 광장 및 조형물을 조성함으로써 해망굴에 대한 옛 기억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명소화 준공을 마치고 다음 달 여행 프로그램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에 나섭니다. 한편 군산시는 해망굴이 시간여행마을과 초원사진관 등 원도심 관광지와 연계해 관광객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월병동 근대 역사 문화지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볼거리를 따라 자연스럽게 해망동 수산물 시장으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망굴 명소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기대됩니다. KCN 오형묵입니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신영대 의원의 전 보좌관을 구속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은 오늘 신영대 의원 전 보좌관 A씨를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실질 심사를 하고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구속된 새만금 태양광 브로커 B씨로부터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새벽 12시 10분쯤
군산 수송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경찰은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익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부에서 지도자가 학생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을 때리고 폭언했다는 학부모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학부모는 경찰에는 운동부 지도자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정확한 사실 파악을 위해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파리 증가로 어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2배 증가한 하루 평균 3톤의 해파리가 잡히고 있는데요. 시와 어민들은 어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파리 제거 작업에 나섰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새만금 방조제 내측, 어선 열척이 보입니다. 그물에는 어류가 아닌 해파리가 잡혔습니다. 육안으로 바다를 봐도 손바닥만한 해파리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보다 배가 많아. 말도 못해. 내측에서 해파리가 서식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엄청 많습니다. 수십 톤이 수십 톤. 급격한 온도 상승으로 보름달물 해파리의 개체수가 증가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에서 6월 12일까지 새만금 방조제 인근의 최고 평균 수온은 21도, 작년 같은 기간 수온인 20.2도와 0.8도가 차이 납니다. 어민들은 수온이 상승하니 잡히는 해파리 수도 작년의 2배라고 말합니다. 하루 평균량 2배 정도. 저희가 지금 한 3톤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해파리가 한 5분 정도 해파리 틀을 이렇게 내리고 하면 한 100kg 정도 나옵니다. 어민들은 직접 해파리 제거에 나섰습니다. 작업 시간은 오전 7시에서 11시로 하루 4시간이지만 해파리 개체 수가 많아 역부족입니다. 고온 현상 때문에 해파리가 더 올라오는 상태라 12시까지는 좀 부족한 현상입니다. 도는 작년보다 일주일 빠르게 해파리 주의특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군산시는 작년 사업비의 4배인 6천만 원을 들여 해파리를 15일 동안 제거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된 기온 상승으로 해파리와 어민들의 싸움이 언제 끝날지 보이지 않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군산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 민간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미군 장병에게 일부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는 오늘 준강간과 강간 혐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음주 상태였고 피고인의 성폭행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준강간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앞서 준강간 피해를 보았음에도 이후 피고인과 영내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려고 했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도내 학교 비정규직이 오는 22일부터 총궐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북지부는 고물가로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경력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벌어지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오는 22일부터 학교 비정규직 총궐기 대회를 시작해 임금 인상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에서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군산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건축물과 도로시설물 등 306곳 가운데 내진 성능 확보가 이뤄진 곳은 43곳에 불과합니다. 군산시청과 예술의 전당, 철새조망대, 새만금 컨벤션센터 등도 내진 보강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시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 보강 계획을 세워놨지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부안에서 4.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 지역 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9시간 만에 현장을 찾아 부적절한 대응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에 따르면 김관영 도지사는 12일 오후 5시 40분쯤 보안군청 5층 재난대책 상황실에 도착해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 도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의 한 호텔에서 전북 지역 국회의원 10명, 전북에 연고를 둔 국회의원 20명을 차례로 만나 도내 현안을 논의하고 전북 발전에 필요한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도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준비한 국회의원들과의 일정이라 미루거나 중간에 빠지기 어려웠다며 지진 현장은 행정부 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도지사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북도가 부안의 지진 피해를 조사하기 위해 피해 시설 위험도 평가단을 파견했습니다.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가 26명과 지자체 공무원 32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이번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시설물 231곳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는 건축물의 심각한 손상과 위험물질 화재 가능성, 인접 건축물과 집안 상태, 낙하 위험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되며 1차 평가 결과 위험이나 추가 점검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2단계 정밀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학생에게 수천만 원을 받은 전북대 교수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2022년 전북대 문과계열 학생에게 공과계열 대학원 입학을 대가로 5,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40대 공과대학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뇌물을 전달한 학생은 실제 해당 대학원에 입학했으며 현재는 학교를 떠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김은서입니다. 군산 우리 동네 홍반장이 도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0일 열린 복지 사각지대 제로를 위한 실천 다짐 대회에서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주민 등이 이웃의 불편함 해결을 돕는 복지 서비스 우리 동네 홍반장은 지난해 5월 2개 동에서 시범 운영됐고 올해부터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됐습니다. 제3회 익산 웅포 블루베리 축제가 웅포에서 개최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웅포 블루베리 장목회가 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오는 15일부터 16일까지 웅포면 오토캠핑장 주차장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햇 블루베리 판매와 체험 부스, 먹거리 부스, 네이버 라이브 쇼핑 등이 운영됩니다. 또 자녀 3명 이상 가정이나 다문화 가정에 블루베리 200g 팩을 선착순으로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 모현도서관이 실버 세대를 위한 60+ 나도 청춘이다 사업을 통해 스마트폰 키오스크 활용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중교통 예매, 스마트폰으로 길찾기, 보이스피싱 예방 등 앱 활용 교육과 키오스크 사용법을 익히기 위한 외부 실습을 진행하는데요. 참여를 희망하는 60세 이상 시민은 익산시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초등 고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미래형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월 29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진행되는데요.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는 6월 17일 오전 10시부터 군산시립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16도에서 출발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맑은 가운데 한낮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맑겠고 최고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 사이로 일며 매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